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백혜련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분이 경쟁 중이신 건가요? 네, 네 명이 경쟁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먼저 그 민주당 내부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의 그 공천 헌금 1억 수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강선우 의원이 이제 제명을 당했고, 김병기 의원의 그 갑질 논란으로 지금 적잖은 홍역을 치렀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개인 일탈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의 공천 검증 시스템을 손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개인의 일탈은 맞기는 하죠. 예. 네.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뭐 이렇게 등장하시는 인물들의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겠지만은 예. 개인의 일탈로만 또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 시스템상에 어떤 허점이 있는지 그것도 분명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동안 공천관리위원회 관리위원 또 지심위원장 뭐 여러 공천 관련 기구에서 일했고, 우리 당의 공천 관련 규정들이나 룰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사실 그건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 이번 사건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의 일탈로만 돌릴 것은 아니고 다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혹시나 있었는지 시스템상으로 점검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런 사건까지 특검하자 그러면요, 사실 제가 볼 땐 수사기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모든 사건을 다 특검으로 해야 됩니다. 수사기관 예. 해체하고. 그러니까 특검을 할 때는 특별히 정말 국민적으로 지대한 관심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건일 경우에 보통 특검을 하는 것이지, 예. 이런 모든 형사사건에서 특검을 하자는 건 정치적인 논쟁이고 정치거리로 끌고 가는 일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이철규 당시 그 공천관리위원장 그 통화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통화 내용을 보면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예전에 그 누가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한테 5억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도 뭐 잘한 거 없지 않냐 뭐 그러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녹취 옛날에 뉴스에 나왔을 때 예. 정말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사실 이건 뭐 수사대도 안 되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예. 실제로는. 그리고 저도 국회에 있다 보면은 좀 국민의힘 쪽 특히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고는 합니다. 사실. 예. 예. 자, 하기는 실제로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발본색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우리 당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서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정청래 당대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끊어낼 건 끊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관용 원칙 그리고 초강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도 이제 원내대표가 되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네, 저도 지금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제1호 공약으로 당내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이걸 예. 걸었어요. 제가 그거 출마 선언할 때 그거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이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당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책들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 부분에 방점 찍어서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 일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자, 다음은 그 이해운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 현재는 이제 장관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그 과거 그 보좌관 갑질 의혹,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잖아요.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임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청문회까지는 보자는 것이 다 그렇죠. 대부분의 예. 의견이고요. 청문회에서 얼만큼 이 이해은 후보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과와 해명을 늘어놓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의 거센 공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후보자가 좀 감당해야 할 몫이기도 하니까요. 예. 어차피 우리
이 나라의 청문회라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성의 문제와 그 능력의 문제 그것을 좀 나눠서 볼 필요도 있는데 사실 자질이나 능력의 문제는 청문회에서 거의 다뤄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청문회를 예, 보면 예. 오로지 도덕성의 문제만을 가지고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안을 여야가 사실은 다 내놨었어요. 그 청문회 분리하는 것. 그러니까 도덕성을 검증하는 파트는 비공개로 하고 정치적 능력과 자질 검증하는 부분은 공개로 하는 뭐 그런 법안들이 내놓기도 했는데 전혀 합의는 되지 않고 있죠 아직. 네, 그렇군요. 국민 입장에서는 도덕성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검증하는 게. 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시기에는 그렇게 수 있지만은 국무위원들이라는 게 자질과 능력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네. 실제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다 주냐 그러는데 실제로 송미령 장관하고 오유경 식약처장 빼고 내가 뭘 다 줬냐 대통령 그런 거 하셨잖아요. 대통령은 결국 능력을 보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인사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그런 부분들을 견제하셨고요.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하시게 된 것도 그 원칙 속에서 또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